이재용 부회장 재판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끝장 토론이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운명의 날을 앞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방금 전부터 1박 2일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이 저희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정확히 시작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이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연찬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핵심은 저희 속보로도 짚어본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을 논의할 텐데 아마 내일이 이 국정농단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먼저 오늘 얘기부터 정리를 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야 뭐 좋지 않은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고 안색이 너무 초췌해졌다 이런 사진이 포착이 하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는 머리를 그래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머리를 좀 흩어진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사진이 있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어떤 한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지금 봤을 때에 이제 서울구치소하고 이것 지금 최순실 씨가 있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대해서 염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반면에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종전에 있던 이 서울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머리를 염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었는데요. 규정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령 전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질서 유지라다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행정 차원에서 머리에 대한 염색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초췌하고 또 사실 아래 있으면은 며칠만 돼도 머리가 팍싹 휘어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정에 나섰던 모습 함께 봤고요. 다시 좀 현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명의 날을 앞둔 이 박 전 대통령 뭐 재판도 그렇고 출당 여부도 그렇고 지금 걸려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 목소리로 좀 연이어 이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상에 지금 출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1박 2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당내에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놓고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또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 그동안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제 부관 참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는 좀 출당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좀 방향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10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모든 걸 다 해도 지금 당의 지지도가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수 야당들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또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금 뭔가 모임을 만들고 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수 야당이 뭉쳐지기 위해서 핵심 고리는 바로 이 박 전 대통령의 거친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보수 야당이 하나로 뭉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합당할 수 있는 명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넘고 가지 않으면 결국 당의 활력도 없고, 즉 당의 활력이 없으면 자신의 활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연찬회를 통해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좀 공론화시키고 이제 그 절차를 좀 혁신위를 통해서 밟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마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생각보다 출당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에 가장 긴장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통령을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대통령을 다시 살리고 저윤상현 태국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네,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탄핵을 기각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구호 한번 내실까요? 진실을 못 알아! 출당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출당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절반의 성공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걸 모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출당 이슈를 제기를 해서 요즘에 뭐 살충제 계란이 논란이긴 한데 일종의 살충제 효과를 좀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친박계가 자꾸 고개를 드는 그 현상을 조금 이렇게 살충제를 쳐서 좀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사실은 이 이슈를 던진 거지 출당을 실제로 이게 실현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카드는 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출당을 밀어붙이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좀 따르는 것이 어찌됐건 지금 당내 주력군은 그 친박계라는 거죠. 그리고 친박계의 중에 상당수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본인이 차기 사실은 이 대권 도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친박계들하고 수면 하에서는 전략적인 공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다만 이게 이제 지금 바른정당하고의 합당 문제도 걸려 있고 예. 또 본인 개인적으로도 좀 친홍계를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친박계 제어용으로 저는 이 카드를 좀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논란은 지금 뭐 좀 되겠으나 실제로 과연 진행이 될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론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말씀 희박하다고는 하셨지만 진짜 진퇴양난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출당을 시켰다가 사실 그 골수 친박이라고 하나요? 그런 당원들이 잃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논리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친박계가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원들 몇 명은 나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겠지만 네.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현재 친박계의 모습이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역학구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학구도는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게 된다면은 친박계의 급속한 퇴조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친박계 의원들이 오히려 친홍계 의원들한테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권력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조치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이권 문제랑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전 주제가 한명숙 전 총리 얘기였잖아요. 저 박대출 의원이 본인 SNS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해서 이런 글을 한번 올렸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억울한 옥살이라고 마중도 나가고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에 저쪽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제가 다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하고 또 당해도 조용한 쪽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좀 박대출 의원 입장에는 부럽다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가치와 이념을 빼버리면 네. 행태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나 뭐 어떤 뭐 민주화에 기여했고 산업화에 기여했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쪽은 잘 뭉친데 왜 우리는 안 뭉치느냐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사실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에다가 사실 이제 그 당선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씩이나 지역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도가 2%밖에 안 됐는데 그 당선이 됐어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신경을 써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왜 우리 세력은 저렇게 뭉치지 않느냐 이제 이걸 한탄하는 건데 문제는 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뭐 권력이라는 것이 잘 뭉치고 힘이 센 사람한테 몰리는 거 뭐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제 박대출 의원의 심정이 친박들의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또 현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들도 지금 지방선거가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 지방선거 때 뭐 시장, 구청장들은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들 의원 생명도 사실은 걱정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는 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홍 대표에 대해서 반기도 들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지금 친박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친박계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지금 사실은 좀 관망을 좀 하는 것 같고, 몸을 딱 엎드리고 지금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용 네. 이제 부회장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내일 나오고 나면 내일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도 또 많이 또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본격적인 행동에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인데 최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뭐 뉴스특급 시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생중계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까지도 생중계가 무산된다. 이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사법 역사상 하급심에서 선고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중계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점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유명인이지만 공적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공적 관심이 높고 어떤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은 그만큼 어떤 개인의 명예는 후퇴한다라고 보면은 설령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비공개가 결정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마치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 재판에도 그 재판장은 공개했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재판 비공개와는 달리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천안의 송준표 대표가 이 연찬회 모두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까지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